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그 이중매매, 이중저당과 배임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형법상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배임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들 수 있는데,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매도인은 한 사람과 계약을 하든 두 사람과 계약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계약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약에 협력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임무에 위배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런 경우,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그 계약금이 아니고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런 경우, 즉 이런 경우는 계약금도 지급하고 중도금도 지급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중도금도 예를 들면은 뭐 1차부터 뭐 3차에까지 중도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도 1차의 중도금만이라도 지불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임무에 위배했을 경우는 그 타인을 본인으로 와서 그 피해자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에는 그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부에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확립된 어떤 그 판례가 있다든지 그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매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합의체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것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판결인데요. 대법원 2018년 5월 17일 날 선고되었고, 2017도 402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또한 이중저당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채무담보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로 보아서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내지 상실시킨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중저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담보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약정대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4일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순위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건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에 위배해서 2016년 12월 15일경 아파트의 제3자,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3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12억인 사순위 건저당권을 경요해서 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2016년 6월 14일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순위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건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에 위배해서 2016년 12월 15일경 이 사건 아파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채권 최고액 12억 원인 사순위 건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그 재판에 회부가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배임죄를 기존의 판례의 취지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년 6월 18일 날 선고되었고요. 2019도 1434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 355조 2항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종래의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고 사법의 공법과 다른 사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침해를 방지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이중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채무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결의 취지가 바뀌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